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시크릿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아사라프의 부의 해답이라는 책입니다. 존 아사라프는 시크릿의 주인공이자 또 핵심 저자로 잘 알려졌는데요. 가난한 문제하에서 불의의 사고를 딛고 실제로 백만장자가 된 분이십니다. 그는 끝없는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성공 신화를 일구어냈는데요. 그 이야기는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을 위한 우리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부의 해답이라는 책에서는 무한한 풍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을 알려줍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요, 이 책 속의 내용 중에서 7번째 챕터 30일간의 두뇌 재조정이라는 챕터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불안과 또 혼돈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이 비밀을 배우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일간의 두뇌 재조정. 두뇌 재조정이란 당신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고 상상해 볼게요. 과거의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아마도 당신은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결정했다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라톤 완주 준비는 사나흘 만에 뚝딱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근육을 기르고 강화해야 하며 폐와 심장을 훈련시켜야 하고 신체 전반을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활동에 점차 적응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해서 새로운 믿음에 걸맞은 새로운 습관을 갖추도록 하고 또 외부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자연스럽고도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설정한 목표와 소망들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의 신경 양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소위 두뇌 재조정이라는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뇌를 위해서 목표와 소망을 종이에 적은 뒤에 잊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려고 준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은 당신의 신경망이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 두뇌의 신경망을 재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날마다 꾸준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는 거대한 작업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습다고 할 정도로 쉽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목표를 세웁니다. 비전을 글로써 선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보았죠. 여기에 이어서 이 비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믿음들을 글로 정리하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비전을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마치 마음의 영화처럼 영사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글로 쓴 비전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을 연습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믿음에 힘과 충격을 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인 여러 닷들을 만들어내면서 신경 연결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비전과 자기 확신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소재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질적인 소재란 얇은 판자에 글자를 적은 것이나 녹음한 것, 혹은 비전 보드 등으로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재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행 과정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3주에서 4주 동안 계속 반복하면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지고 읽고 바라보는 그 새로운 영상들의 무의식적인 경험은 어느새 생각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며 뇌에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신경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멋진 생각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소망하는 목표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에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각인이 됩니다. 1단계, 새로운 비전을 세워라. 우선 당신 인생에 강력한 재정적인 비전을 세워보세요. 여기에는 3가지의 요소, 즉 순자산, 연간 총수입, 그리고 연간 총기부액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100%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양자 우주가 작동하는데 모호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한 씨앗에 모호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망상 활성화 체계와 사이코 사이버네틱스가 작용하는 데에도 모호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들 체계에 뚜렷하고 정확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들은 당신이 찾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한 것에 대한 기억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경험과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생생한 경험을 상상할 때 신경과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 경험이 발생할 때 뇌는 그 경험을 마치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의 손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제의 현실로 바라봅니다. 내가 샌디에이고의 멋진 집을 사서 거기에 살게 된 것도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뇌의 차원에서 볼 때 비전보드에 붙어있던 그 집의 사진을 수천 번 바라본 뒤에 나는 이미 그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뇌의 믿음 센터는
비전보드 속의 그 집을 나의 집으로 파악했으며 이런 일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나의 감각과 의식적인 뇌는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상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는 구분합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든 아니면 상상 속에서 일어났든 상관없이 뇌에 더욱 깊이 각인된 기억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각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억이 발휘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반복과 충격, 즉 정서적인 내용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결정적입니다. 반복은 간단합니다. 어떤 행동을 단 한 차례만 해서는 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걷는 법을 익히고 말하는 법을 익히고 구구단을 외우는 것 모두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습니다. 생각의 습관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낳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토록 많은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반복의 문제에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모임에 참가해서 당신이 달성할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혹은 1월 1일에 신년 목표를 잡고 이 내용을 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하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언이 조금이나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뇌 재조정이 발휘하는 막강한 힘이 실천 방법의 탁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꾸준하게 실천하는 반복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복은 커다란 어떤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관을 낳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충격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 습관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습관의 지속력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과 기억 사이에는 강력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아이의 탄생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처럼 강력한 정서를 동반한 사건들은 예컨대 6달 전에 어떤 친구가 우연히 찾아와서 함께했던 점심 식사보다 뇌에 훨씬 더 강한 충격을 줍니다. 당신은 2002년 1월 8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그날이 당신의 생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다고 하면 기억을 떠올리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넉 달 더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화요일을 예로 들어볼게요.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이날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요?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테러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면 이 화요일에 당신이 처했던 주변 환경은 2002년 1월 8일 화요일에 당신이 처했던 주변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넉 달이나 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더 자세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있었던 사건들이 정서적으로 더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긍정적이었던 경험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첫 키스, 프로포즈, 졸업식, 결승전에서의 승리, 아이의 탄생, 새로 장만한 집에서의 집들이 등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냄새나 소리, 그리고 음악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것들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자, 당신의 목표가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고 해볼게요. 당신은 우선 금메달을 땄을 때를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려야 합니다. 관중들이 열렬하게 환호할 때의 감정, 피가 용솟음 치는 감정, 올림픽의 귀빈이 당신 목에 금메달을 걸어줄 때의 그 짜릿한 감정, 그리고 시상대 위에 서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들을 때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느낄 수 있나요? 이 모든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할 때 마치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로 시상대 위에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렬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당신의 무의식적인 마음에 각인시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당신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행동을 하고 금메달리스트가 하는 만큼 연습을 할 것입니다. 금메달리스트처럼 살면서 금메달리스트가 끌어당기는 주변 환경들을 역시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처럼 들린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아마도 여러 해 동안 날마다 이런 상상을 했다는 대답을 들을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운동선수, 최고의 연주가, 최고의 배우, 최고의 무용가, 유명한 연설가, 대통령, 성공한 최고 경영자가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비법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영상적으로 상상하면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과 직접 연결이 되는 신경망이 뇌 속에서 실제로 생성됩니다. 당신의 청사진을 실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당기는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진리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나무도 없습니다. 나무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씨앗을 만드세요. 영상적으로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씨앗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상이 반드시 영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상 속의 영상적인 이미지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인 것보다 특정한 소리나 촉감 혹은 냄새에 더 강력하게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하는 경험 속에 오감의 전 스펙트럼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꿈꾸던 일을 이루었을 때의 느낌이 생생한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어떻게 보이든, 어떻게 들리든, 또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가능하면 더욱 실제와 같이 상상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1년 목표와 비전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내 사업을 세계 최고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사업에서나 삶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놀라운 성공담을 듣거나 읽으면서 짜릿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컨설팅 받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메일과 편지로 이런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팬이 있고 이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추천합니다. 오늘 현재 나의 순자산은 몇 달러이고 연간 총소득은 몇 달러이며 세금은 제외하고 한 해에 몇 달러씩 저금합니다. 돈은 나에게 넘쳐납니다. 나는 내 소득 가운데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또 다른 10%를 내가 다니는 교회에 기부합니다. 정상에 올라선 나의 삶은 달콤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모두 다 이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 웃음, 그리고 넘쳐나는 열정이 내 인생의 추진력이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나는 넘치는 건강과 에너지에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에도 감사합니다. 가족과 나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또 더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기쁨과 가능성을 함께 나눕니다. 나의 심장과 머리는 가능성과 기회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이 삶 속의 모든 것은 무한한 축복을 받았고 이 점을 나는 무척 감사합니다. 2단계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선명한 비전을 세웠다면 이제 매 순간 이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결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왜냐고요? 새로운 비전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이 비전과 반대되는 낡은 믿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믿음에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달되는 의미 중에서 사람이 하는 말은 겨우 7%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주로 얼굴 표정이나 말투, 그리고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UCLA의 사회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언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으며 또한 침묵의 메시지에 실었던 여러 사항들은 왜곡한 것입니다. 메러비언이 발견한 내용의 의미는 매혹적이며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무척 많습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우리가 하는 말들은 7%보다 많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메러비언은 일상적인 환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여러 내용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말투나 얼굴 표정 혹은 몸짓과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것을 믿어야 할 것인가가 그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입으로는 이리 온, 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지만 두 팔을 허리께에 올려붙이고 있으며
목소리에는 짜증과 분노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메시지들 속에서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선택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동작이나 감정, 분위기, 믿음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거짓입니다. 의식적인 뇌와 무의식적인 뇌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의식적인 뇌가 전하는 메시지와 무의식적인 뇌가 진실이라고 믿는 메시지, 그것이 서로 다를 때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은가요? 알고 있을 테니 굳이 정답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나는 연간 총소득을 2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높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인 마음은 여전히 25만 달러에 머물러 있다면 눈으로는 아이를 사납게 노려보는 화가 난 어머니가 입으로는 난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무의식이 이깁니다. 언제나.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무의식이 갖고 있는 믿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한 부분일 뿐이라서 우리 자신도 그것을 흔히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멋진 표현이 힌두교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있다. 공기와 새의 관계, 물과 물고기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그 자신의 관계이다. 물고기는 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에서 헤엄을 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도 공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기는 새에게 정상적인 환경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에게는 정상적인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언제나 헤엄을 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라보면 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 인간관계, 건강, 소득, 생활 방식, 사는 곳, 일하는 곳, 노는 곳, 날마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 무의식 속에서 붙잡고 있는 그림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창입니다. 만일 당신이 파산을 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는 파산했다. 이게 바로 나다. 라거나 아니면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 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여유 시간이 별로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나에게는 시간이 모자라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성공한 편이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돈이 충분히 많지 않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지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는 충분한 게 도무지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당신이 그래 맞아, 충분한 게 없어. 하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그럴 여유가 생길 거야, 분명히 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오산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식에는
과거와 미래는 없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현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무의식적인 뇌는 당신을 언젠가라는 미래의 굴레 속에 영원히 가둘 것이고 당신은 호박 속의 화석으로 갇혀 있는 파리 신세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고 이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만일 당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으면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싶은지 결정하세요. 긍정적 자기 확신을 가져라. 효과적으로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대담하고 선명하고 긍정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현재 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는 사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는 서로가 만족하는 평생 가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라는 진술과 나는 슬프고 외롭게 사는 삶은 정말 원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진술은 우리 무의식적인 뇌에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원한다와 원하지 않는다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서로가 만족하는 평생 가는 인간관계와 슬프고 외롭게 사는 삶밖에 듣지 못합니다. 의식적인 뇌는 이 진술들을 논리적이고 선형적으로 파악합니다. 논리적인 뇌는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뇌는 100만 개까지도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뇌는 첫째는 이것, 그 다음에는 저것,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뇌는 하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무의식적인 뇌는 마치 젤리를 후룩 빨아먹듯이 그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인상으로 단번에 빨아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정교한 여과장치나 방어장치를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들은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솔직하고 공공연하게 사고 과정에 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만일 당신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어린이는 어떤 것에 이끌릴까요? 그 아이는 당신이 하지 말라고 말한 바로 그것에 이끌리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식사를 할 때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싶다고 해볼게요. 만약 음식 흘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과연 그 아이가 음식을 덜 흘릴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음식을 더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수백 배 더 강력하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에게 음식을 흘리지 말라고 말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이나 될까요?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많아야 서너 번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 스스로에게 이와 비슷한 어떤 경고를 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초조하게 굴지 말자라고 말한다고 쳐볼게요. 하루에 이런 말을 당신 자신에게 몇 번이나 할 것 같은가요? 좋기 수십 번은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됩니다. 당신에게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보다 당신의 귀에 그토록 많이 속삭이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나의 대답이라는 노트에 당신의 강력한 비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하며 또 당신이 원하는 여러 가지 믿음들을 대변하는 긍정적인 글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에 성공한다. 나는 나의 능력을 존경하며 늘 내가 가진 잠재력을 충족시킨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돈을 늘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내가 하는 사업은 번창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여러 가지 목표와 꿈을 쉽게 달성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나는 뛰어난 사업가다. 나는 무엇을 하든 언제나 부유하고 성공한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행운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한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돈을 버는 일은 나를 흥분시키고 또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나는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다. 나는 내가 벌고자 하는 소득 수준을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이 이 소득을 벌어들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업에 쏟아부을 재산이 넘쳐난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사치를 누릴 정도로 여유롭다. 나는 건전하고 정직하고 계획적이고 절제할 줄 알며 재능이 있고 혁신적이며 똑똑한 사업가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필요한 미천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온갖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창조자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시키기 위해 당장 필요한 모든 기술과 지능과 계약 관계와 자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을 쉽게 왕창 벌고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든 모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 돈은 내가 기대하던 곳에서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마구 흘러 들어온다. 나는 내가 누리는 행복과 풍족과 번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재정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천재이고 매 순간 지혜를 발휘한다. 아침에 해가 새로 뜰 때마다 나는 모든 점에서 어제보다 더 나아진다. 나는 호기심이 많고 창조적이며 재미를 추구하고 모험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 결단성이 있고 끝까지 밀어붙이며 열정을 발휘한다. 나는 집중을 하고 끈질기다. 나는 내가 설정한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명상을 하며 성공과 풍족함의 전파와 늘 동조 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시각화하며 이것을 완벽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나는 행복하고 나 자신과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다. 나는 내가 강력해지도록 허락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언제든지 끌어당긴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과 지능과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한다. 비전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설정하는 이 자기확신의 내용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선명하고도 강력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완성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정리하고 수정하고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에 예시한 목록에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자기확신의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창조적인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위에 열거한 목록 가운데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목록에서 반드시 골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건 그저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어떤 진술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때 그 진술은 가장 강력해집니다.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의 책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30일간의 두뇌 재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선명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세운 그 비전을 큰 소리로 선언하고 또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못한 세 번째부터 6번째 단계까지의 내용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긍정적인 기억만을 이용해서 우리 뇌 속의 신경회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이 신경회로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재료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비전 보드라던가 영상자료, 청각자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는요. 날마다 하루에 3번 그리고 30분씩 명상을 하면서 우리 무의식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번째 단계는 신경공학 기술들을 활용해서 비전을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4번째 단계에서 준비해 놓았던 재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디오나 영상이나 또 비전보드와 같은 이러한 구체적인 재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생생한 미래를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비전을 각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두뇌 재조정 6가지 단계를 이 30일 동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인 존 아사라프와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떠한 비밀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해답이 오늘의 책 안에 가득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까지 제시해주는 책이어서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책 안에 담겨있는
핵심 기법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여러분 것으로 흡수하셔서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책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포근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